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사파하고 싸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인데 그것만 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식상해 할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하고 싸우는 일은 지금 정광훈 목사 세력이 지금 잘 하고 있으니 그건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도와가지고 국민 통합도 이루고 또 윤석열 정부가 평가를 잘 받도록 이런 정책 제안 능력, 정책 감시 운동 이런 것들도 하고 사회 대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 또 특히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대규모적인 경제 개혁, 경제 살리기 운동이나 존경받는 나라 만드는 운동이나 이런 일들을 수행해내는 그런 일종의 우파이기는 하지만 중도나 중도 좌파까지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단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이 일에 만약에 동참을 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저는 그 단체들과 다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꼭 공정연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협의체, 구성된 협의체가 각 단체가 전부 활성화되도록 우리만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 단체들도 다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범국민적인 우파운동으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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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한 번씩 하세요. 자, 되게 턱걸이 못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했거든요. 우리 저 강석의 저하고 같은 주문으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는 그에 대적할 만한 정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기적같이 윤석열 후보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허물어지는 대한민국 그리고 와해되어지는 과정에서 앞으로 희망을 잃어버리는 조합배 신세의 대한민국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신음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의 순환을 위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적은 6개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겨우 하나 대통령 권력 가지고 버티는 이 소수 정당 국민의힘이 경선한다고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을 지난 민주당 경선 때 제기가 됐지만 100년 집권론을 얘기했던 그 당의 원론은 바로 당에서 서로 싸우지 마라고 하니까 전부 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는 일제히 조용해지고 내부 총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당을 하나로 만들고 안에서 서로 싸울 때가 아닌데 서로 지금 쥐어들고 있는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대야 투쟁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연대가 출범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느 하나의 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이상을 맡고 계신 우리 서경수 목사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셨던 뉴라이트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신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을 그야말로 시민단체 차원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리를 탐하지만 아무도 없이 그야말로 순수한 시민운동을 펼쳐왔던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앞장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어느 단체와 달리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전에 이각공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뭐냐,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기적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다니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산업 경제화의 기적도 이루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은 정치적 기적을 이룬 것이다 라고 저는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기독교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인 정현석 목사님.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그냥 인사말만 하셨는데 한국미래연구원 원장이시며 전 청와대 정책수석인 이각봉 고문님. 그다음에 오늘 청년 4.0 포럼 최이태 청년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국민캠프 부본부장을 역임했고 현재 강원도 복지특별 자문관이신 변지량님. 전 연세대 신학대학원 대학원장이신 이양호 목사님. 청년 4.0 포럼 및 대한민국 힐린 문화진흥원 이사장이신 사공정교 동국대 의대 교수님. 현재 국민보건연구소장이시며 전 대전가기대 강창렬 교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정연대 이사장님이신 서경석 목사님. 제가 좌파들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내 조카들도 다 좌파인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좌파예요. 무슨 좌파가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좌파가 이놈의 좌파들은 합리적 좌파가 될지언정 끝내 좌파로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좌파들하고 같이 손잡고 걔네들이 좀 제발 합리적인 좌파가 돼서 우리하고 같이 대화가 가능한 좌파가 되도록 만들어서 손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새 윤석열 대통령이 소소한 흠은 상당히 있어도 큰 틀에서 지금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가 그냥 40%, 지지 안 하는 게 60%입니다. 나는 그 여론조사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좌우가 대통합을 하는 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를 우리 공정연대가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단체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꼭 그런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경제 살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 공정연대가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경제 살리기 국민운동입니다. 최근에 지금 한국 경제가 너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지난 금년 들어가지고 오늘 1월 20일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 수출 적자가 170억 불입니다. 지금 이거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0.6%로 지금 1.6%로 떨어져서 이대로 가면 이거 심각한 위기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을 해낼 것이냐 말 것이냐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의 가장 큰 평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각계 지도자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공정연대를 이렇게 출범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또 새로운 아주 중대한 전환점을 또 만드는 그런 오늘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주시고 5월 10일 윤석열 정부를 탄생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지만 지금 당시 후보, 상대당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그동안의 경실련 등 많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가 성숙되어 오고 발전해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기득권과 불의와 불공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또 다른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아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년 4.0 포럼의 청년 대표 최이태입니다.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에 앞서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의 천명에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 제안, 이를 통한 국민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풍력 보수의 실현과 존립을 위한 공정사회 실천연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 4.0 포럼은 지난 일제강점기에 자주 독립의 의지를 가진 민족대표 33인의 결기를 이어받은 그 후손인 청년들이 이 땅의 청년 정책을 포함한 어떤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환기를 일반에 촉구하고 그 정책 방향의 설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청년들이 그 구성과 조직을 주도하는 포럼입니다. 저희 청년 4.0 포럼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